직장 괴롭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출범한 직장 갑질 119의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직장 갑질 119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먼저 이게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직장 괴롭힘을 포함해서 예.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처우, 부당한 대우, 통틀어서 이제 갑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갑질을 없애보고자 관심 있는 노무사, 변호사,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민간 단체입니다. 지금 한 240명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 이메일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직접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글쎄요, 왜 이제 지금 자문을 도와주시고 있는 단체까지 생겨났을까? 그만큼 이제 문제가 많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장인들이 이제 직장 갑질 119에 과연 뭐 신고나 이런 상담을 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예. 실제 어느 정도 상담을 해오는지 직장 괴롭힘이 많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실제? 저희가 지금 출범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고요. 이렇게 통계를 내봤더니 한 16,000건 정도 예. 지금 있습니다. 제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하루에 100건 가까이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메일도 20건 이상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그 카카오톡이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이제 익명으로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자기가 겪고 있는 괴롭힘, 갑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 전문 노무사, 변호사들이 그 방에서 상주를 하면서 바로바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예. 네,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좀 이걸 좀 참고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저희가 좀 연결을 해서 이번에 새로 발표된 직장 괴롭힘 대책을 좀 들어봤거든요. 예. 들어보시기에 좀 정부 대책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직장 괴롭힘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 그리고 현행법적으로 굉장히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고 그 대책을 마련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라던가 이제 고용상 불안정한 사람들이 특히 이런 직장 갑질,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문제적인 지점을 잘 포착을 해서 대응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아쉬운 거는 결국에는 이게 물리적인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이라던가 행정력들이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실행되는 것 보고 이후에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직장 괴롭힘, 태움 관련해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18일 날 이제 이번 대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이 갑질 119를 통해서 그 피해자랄지 아니면 직장인들이 예. 혹시 댓글을 통해서 대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좀 제시를 했는지 그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게 많이 안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우리 직장인분들한테 알려줄 예, 필요가 굉장히 있겠군요.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널리 알릴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언론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많이 사례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까요? 가장 좀 말씀을 해주실 만한 사례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갑질하고 괴롭힘을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제 갑질은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대우, 부당한 대우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노동법 위반 사안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엄성을 침해하는 이 행위를 이제 저희는 특별히 괴롭힘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갑질 범위로만 놓고 본다면 임금 미지급 사례, 해고 관련 사례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별히 괴롭힘과 관련한 사례들을 본다면 폭언, 폭행, 그다음에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 지시, 그다음에 악의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형이 많고요. 그다음에 성적 괴롭힘이라고 하는 성희롱도 유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굉장히 희한한 사례인데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징계를 하면서 일부러 화장실 앞에 책상을 배치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다던가 화장실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화장실에서 대변 금지.
그리고 뭐 화장실에 갈 때마다 벌금 부과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폭언폭행은 뭐 말도 할 거 없이 많지만 뭔가 잘못했을 때 그거를 크게 명찰을 만들어서 이름과 자기가 한 잘못을 목에 걸고 이렇게 돌아다니도록 하는 다 성인이 근무를 하는 일반 그렇죠.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특이할 것 같은데 예.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걸 저희는 좀 확인하고 글쎄요, 있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 사회생활을 할 때 사실 뭐 가정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런 일을 당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좀 충격적이고요.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경우도 그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남자 상사가 본인이 아침에 운동을 좋아하는데 뭐 부하 직원에게 배드민턴 운동을 같이 하자면서 새벽 6시에 출근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도 뭐 괴롭힘이라고 보면 되는데. 괴롭힘이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거는 업무와 무관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적인 어떤 관계로 이제 접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괴롭힘의 한 유형에 해당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가장 많은 또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무관한 예. 그 업무 지시, 사적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이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하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최근에 있었던 그 항공사 갑질 행태들 아닌가 예, 싶어요. 예. 특히 아시아나 이제 직원들이 동원돼서 각종 네. 행사 어떤 그런 거에서 보여줬던 그런 동원된 어떤 그런 모습들 예. 보기 정말 글쎄요 안타까웠거든요. 예. 자, 이런 것도 이렇게 괴롭힘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행태로 보는 건지요? 그 역시도 이제 괴롭힘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업무와 무관한 행위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행위를 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괴롭힘에 해당되죠. 그렇군요. 뭐 상사 입장에서 앞서 배드민턴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후배를 챙기는 마음에 후배 건강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이유를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이유를 든다고 해도 이게 또 괴롭힘이라고 또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직장에서의 관계는 말 그대로 예.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관계인 거고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사례들은 결국에는 업무와 무관한 직장 생활과 무관한 사생활 침해, 사생활 간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실제 이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정말 대단할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분명 힘들 거고요. 정신적 고통은 더 크겠죠. 예. 어느 정도의 그런 어려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희 오픈 카톡방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 괴롭힘 때문에. 예. 그다음에 뭐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디 밖에다가 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그 직장갑질 119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직장 괴롭힘이 느끼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예. 사실 생활의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고 예. 나의 인간관계를 또 직장에서 맺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괴롭힘으로 인한 그 피해는 특히 정신적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직장 내 갑질을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할 수가 없기도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행법적으로는 그 직장 괴롭힘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 괴롭힘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차피 이야기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당사자들이 아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예.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한테 불이익이 당할 것을 보복 조치가 가해질 것을 아는 거죠. 예컨대 지금 괴롭힘의 한 유형인 성희롱의 경우에도 예. 현행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근로 감독관한테 진정을 넣거나 이러면은 곧바로 보복 조치가 따라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알아서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괴롭힘 피해를 당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 찍힐까 봐 예, 맞습니다. 왕따를 당할까 봐 다른 동료들은 견뎌내고 있는데 왜 나만 그럴까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예. 되게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는 것이거든요. 너가 잘 못해서, 너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의지가 없어서라는 식으로 너만 몰아가면 못 견딘다 이런 이야기도 맞습니다. 나오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스스로 다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괴롭힘을 호소하고 상담까지 했는데, 자 그러면 직장 내에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괴롭힘을 호소하고 구제를 받을 창구가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전문기관에 상담을 받아야 되겠지만 다른 길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사실 창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괴롭힘이 현행법적으로 처벌되는 뭐 명예훼손, 폭행죄, 모욕죄 이런 거에 해당된다면 그걸 가지고 고소를 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런 뭐 소송 법적인 구제 절차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녹음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그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입수를 해 놓는다던가 그래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혼자 앓고 있으면 안 되고 주변에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사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능력 부족, 의지 부족인 것처럼 몰아가지만 보면은 결국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관계의 문제인 거고 피해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야기를 하고 함께 방법을 찾는 게 사실 가장 효과적입니다. 증거를 수집을 해두고 주변과 함께 그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는 원동력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뭐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지금 정부 대책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결국 이거는 수직적인 권력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권력 구조 자체를 사실 바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에 직장에서의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이게 갑을 관계인 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이게 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직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노동조합을 조직을 한다던가 직장에서의 모임을 조직을 한다던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안에서 결국 뭉치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장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힘을 모아서 같이 대응하는 것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들, 법 개정 작업까지 좀 시간이 걸릴 텐데 혹시나 직장에서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직장 갑질 119의 윤지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